그러니까 인구는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잘 살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잘 살수록.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제 아시아도 엄청나게 빠지고, 유일하게 이제 뭐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도 엄청나게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구 증가의 현상이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빠지고 후진국은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란 말과 후진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진국은 자본주의, 산업화, 물질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 후진국은 그게 이제 덜 발전해 있는데 그 대신 이를테면 핵가족화가 덜 돼 있고 공동체, 대가족이 살아있고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쪽 어느 쪽이에요? 그건 반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지금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지만은 이게 뭐 한순간에 눈 떠보니까 한순간에 우리 세상에 이렇게 이런 것이 볼 수 없게 돼버렸지만은 어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돼버렸지만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디 밖에 나가면 뭐 이제 전부 다 무슨 일 터져야 무슨 살인사건 나야 이렇게 모여드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이렇게 뭔 일 있는가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같이 모이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삶 아닙니까? 여기 뭐 시골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등록해주고 같이 고산 나가면은 같이 만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뭐 도시에서도 이렇게 뭐 집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살든 못 살아도 이렇게 같이 누집 새끼인지 모를 누가 없는 것이고 샘터에 가면 전부 다 같이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지만은 수만 년,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오다가 최근 40, 50년 만에 싹 갑자기 어디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갑자기 없어져 버렸지만은 이런 식의 삶, 공동체적 삶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었거든요. 이렇게 마당에 나가면 전부 다 당연히 여러 집 살아도 다 서로 이제 어울리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개들도 옆집 얘하고는 다 알고 지내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렇게 삶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꼭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예전에는 마당이 있고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뭐 엄마가 설사 논에나 밭에 나간다 하더라도 누가 울고 그러면은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다 있는 거죠. 누가 뭐 대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들도 꼭 보세요. 개들도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다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다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꼭 자기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더라도 오세암 동자가 자기 스님 의지하듯이 꼭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당과 대가족과 마을 공동체가 당연히 돌봄의 그런 큰 엄마 구실을 한 거라요. 큰 엄마 구실을. 얘한테도 엄마가 된 거죠. 얘들도 엄마가 되는데 인간이랑 말할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아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살아도 골목에 나가면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설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엿장수라든가 예전에 뭐 엿장수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많이 왔으니까 아이스케이크 장사라 뭐 박물 장수가 오더라도 금방 한 30초 1분 있으면 같이 아는 사람이 돼요. 당연히 아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당연히 뭐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금방 또 아는 사람이 돼버리고 근데 요즘에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는 체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화되고 불과 수십 년 만에 이제 급작스럽게 뭐 얘들 또 뭐 부모가 또 취직하고 예전에 취직자리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장이 생기고 취직도 하고 취직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가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돌봐줄 애가 없으니까 얘도 이제 태권도 학원에 가고 얘는 피아노 학원에 가고 얘는 이제 혼자 계속 놀다가 얘도 이제 곧 이제 어디 수학학원 가야죠 이제. 놀 사람 있어야 놀고 이제 이런 식의 갑자기 이제 골목에도 썰물처럼 싹 바뀌어버린 한순간에 공동체적 생태계가 한순간에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저희 고향집에서도 이제
두 부부가 얘 2살짜리하고 1살짜리 데리고 이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영등포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셨는데 예전에 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뭐가 가진 게 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노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두 분이 같이 나가야 이제 그나마 화장실도 가고 뭐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둘 다 자리를 비워버리면 누가 또 자리 뺏어가 버리니까 얘들을 놔두고 둘이 이제 그 시장에 가야 되는데 얘들을 그 2살짜리와 1살짜리를 그 방에다가 그러니까 도시로 오면 이제 자기 가족밖에 핵가족화 예전에는 시골에는 전부 다 대가족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시로 오는 순간에 이제 자기 가족만 고립돼 있는데 자기도 또 이제 뭔가 돈벌이를 하러 나가야 되니까 2살짜리와 1살짜리를 발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물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 떠다 놓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시장에서 노전에서 펴고 장사하다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집에 한 10시 넘어서 이렇게 와 보면은 파김치가 돼서 와 보면은 이제 얘들은 완전히 그 울다 지쳐가지고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주름 꼬여 있고 밥하고 코하고 이제 물하고 다 비빔밥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골아 떠져 이렇게 있다는 거 둘이.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참 피눈물이 났다 그러는데 그때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 진짜 피눈물이 난 것은 더 많이 난 것은 부모님일까요? 얘 쪽일까요? 예?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 아니 스님은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하셔서 이게 곤란한데 어떤 사람은 뭐 애들이 그거 알겠어 알긴 하가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면 언제 거를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최근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중년 걸 느끼고 제일 어렸을 때 걸 제일 늦게 잊고 그러니까 설사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그 무의식의 가장 깊숙이에 가장 어렸을 때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냥 몸의 감각에 딱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슬픔이. 그 아무리 울고 불고 해봐야 그러니까 얘기라는 것은 아기라는 것은 침팬지도 그랬고 늑대도 그랬고 인간도 그랬듯이 뭔가 불편하고 앵울고 배고프고 하면은 애미가 달려와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아픈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도시라는 게 시골에서는 부모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마을에서 다 뭐 할머니도 있고 고모 삼촌도 있고 이웃집도 있고 당속 고모라든가 이웃집 아줌마도 있으니까 다 그런 게 됐는데 여기는 뭐 도시라는 게 자기 가족만 완전히 고립돼 있는 데다가 그걸 발조차 딱 묶어놓고 가버렸으니 아무리 울고 애타게 찾아봐야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고 부모인데 그 자기가 표현은 못하지만은 자기 심리에 내장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뭐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악을 아무리 바락바락 써도 아무도 뭐 찾아오는 사람이 온종일 악을 써도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공포로 부들부들 떠는 거고 그러면서 안정기지가 전혀 삶에서 안정기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1살 이하가 제일 중요하고 3살까지가 중요하다는데 그때까지 얘들이 가진 충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내재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그러니까 도시화가 어떤 경제 발전기에 우리가 그 전에 수백만 년 동안 겪지 못했던 애기들이 겪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삶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 위 때는 일자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부모하고 이렇게 분리되고 뭐 부모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라도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도 다 분리 경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떠나버리고 혼자 도시화가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계속 도시화가 진행됐으니까 도시화가 진행된 와중에 우리 삶이 이제 진행됐지 않습니까? 수백만 년 동안 없었던 도시화가 갑자기 도시로 온다는 것은 자기 가족만 분리돼 버리는 거니까 공동체성에서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니까. 그래도 뭐 울어봐야 꼭 저만 춥지 이렇게 누가 뭐 봐줄 사람이 아닌가 도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급작스럽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산업 사회 자본주의로 먼저 진행이 됐잖아요. 먼저 진행이 됐지만은 거기서 훨씬 더 문제는 많이 야기됐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심각했단 말이에요. 뭐 저출산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훨씬. 그런 것은 유럽이 200년 동안 변화된 것을 유럽은 새마을호로 왔는데 우리는 갑자기 KTX 이상으로 갑자기 변화돼 버려요. 갑자기 변화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처럼 이어져 온 게 지금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에서 농민공이라고 다 도시로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놓여있던 애가 누가 그랬다는데 어디 인터넷에 떠올라가지고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 캡처했는데, 저 혼자 마당에다 이제 이거 그려놓고 엄마 그려놓고 저 안에 딱 누워있는 거라. 엄마를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 수백만 년 동안 저는 침팬지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다 인간도 당연히 돌봄을 받고 살았는데 저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다 땅바닥에다 그려놓고 지 엄마라고 그려놓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0-50년 만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예로 들어볼 때가, 여기가 이제 경남 양산의 그 공동체 마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특수해가지고 이분이 그 터미널파 오야붕 두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뭐 마약하고 뭐 하다가 이제 어떻게 뭐 이제 종교에 어떻게 귀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밀 빵 공장을 만들라고 여기 살다가 경남 양산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밖에서 온 직원들이고, 여기서 30-40명이 다 누구냐면은 전부 다 교도소 전과자들하고 살더라고. 교도소 전과자들하고 사는데 아주 험상스럽게 이렇게 생기신 분들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터미널에서 장사하시다가 만나고, 이분은 뭐 범죄자는 아니고 장사하시다가 만나가지고, 이분 부인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30-40년 동안 여기서 같이 사시게 됐어요, 이 공동체에서. 그래가지고 이 정병년 씨라는 분이 이제 밖에 자기 두 자식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자식들이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는 저 무서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죠? 무섭도 않아요. 저 인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려면은. 그러면서 이제 늙었으니까 엄마 나와, 이제 70이 넘었으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식들이 하도 해서 나가고 싶어도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눈이 밟혀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얘들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얘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얘들이고, 얘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분은 얘들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착한데 얘들의 99%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나,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 어렸을 때 개가도 많이 하잖아요. 개가 하시고 어렸을 때 엄마가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얘들이 어렸을 때 엄마만 있었으면 이럴 놈 하나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심성이 착하고 이런 놈들이 어렸을 때 엄마나 주변에 그게 돌봄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실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어렸을 때 어머니라든가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대가족이라든가 이런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랬을 때 이를 또 그야말로 이분이 딱 부처님 불성을 딱 얘기하더라. 똑같다. 너무나 착하고 좋은 애들이다. 어렸을 때 돌봄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돌봄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참 불쌍하다 애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애착으로 형성된 안정기지가 평생의 마음 건강을 지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배고프면 젖주고 울면 돌봐주고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해주고 돌봐주면은 애착이 형성이 되고 삶의 안정기지가 형성이 돼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고해바다를 건널 때, 태평양을 건널 때 이런 애들은 칠함대를 타고 건너는 건데, 칠함대를 타고 안전하니, 내가 울 때는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처럼 부처님처럼 누군가가 나를 와서 안아주고 을러주고 밥 주고 아프면 약 발라주고 다 했어. 그러니까 안정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마음 밑바닥이 딱 든든하게 태평양을 건너는데, 전혀 이런 게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안정기지가 전혀 형성이 안 돼서
그야말로 돛담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돛담배를 타고. 그러니까 외풍이 조금만, 밖에서 시련이나 고난이 조금만 와도 그냥 확 뒤집혀버리고.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4, 50년 동안에 그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본주의 과정에서 우리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냥 밖에서 시련이 안 부닥쳐도, 밖에서 태풍이, 바람이 안 불어도 그냥 내면에서 두려워, 불안해, 힘들어. 세상에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엄마도 못 믿는데, 엄마도 나를 안 돌봐줬는데 제대로, 내가 필요할 때 안아줬는데,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무서운 인간들 뿐이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심리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안정기지가 형성이 되지 못함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더 먼저 산업화나 자본주의를 겪은 곳이 이제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 그게 우리는 이제 4, 50년 만에 그런 변화를 겪었지만은, 그래서 유럽 사회에는 훨씬 더 이제 그런 그 문제 심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되면서부터 뭐 핵가족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모도 일터로 떠나고 이제 대가족도 해체되고, 그러면서 이제 온갖 돌봄의 공동체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심리 상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유럽에서 먼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우리가 지금은 더 심각해졌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부터 이제 생겼지만 갑자기 급비치로 심각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문제 심각성을 먼저 인지해가지고 영국 같은 데는 국가위원회, 조콕스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는 지금 영국에는 외로움성 장관까지 있습니다. 고립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외로움성 장관까지 임명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고립돼가지고 혼자 지내면은 그 육체적으로만 문제를 야기하는 그 정신적, 심리적으로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로워서 뭐 힘들어 이렇게 그런 심리적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해롭다. 정신 건강에, 신체적으로도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속적으로 담배를 15개 피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하루에 지속적으로 담배를 15개 핀 것처럼 몸에도 해롭다는 거예요. 고립돼가지고 그렇게 외로움을 타면은. 그리고 치매도 일반인보다 60%가 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립된 상태로 혼자 지내는 위험성을 조콕스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가져온 이런 폐해 때문에 경쟁이나 그런 스트레스,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픔,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을 믿기도 어렵고 이러면서, 동물들이 아프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듯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는, 물론 동굴 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원룸에 들어가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무슨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병이 더 깊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고립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립돼서 고독사로 가는 게 이제 두려워서,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어울려서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할까? 또 같이 어울려서 살아볼까? 이러는데, 우리 또 그렇게 이제 같이 있자니 너무 또 괴로워. 금방 또 만나보면 또 괴로워서,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현대인들의 딜레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답을 찾아서가 아니고, 혼자 좋다고 여행 다니고 하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좋으면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으면은 자족이 되면은 뭐 자기 혼자 즐기면 되는 거지, 맨날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혼자 좋으면 그거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하고 같이 바라봐주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면에는 다 갈구가 있는 거죠, 같이 하는. 이게 요즘에는 이제 결혼의 필요성을 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수치가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특히 여성들이 이제 수치가 이렇게
말도 못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뭐 육아라든가 이런 부담이 크고 이제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소멸할 지경에 오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과연 이제 이렇게 그 접촉을 떠나서 접속으로 지금은 이제 사람 1인 가구가 이렇게 완전히 늘고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고 왜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진지 이제 40년 만에 갑작스런 변화가 우리의 내면에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여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내면에 훨씬 더 이제 인간 불신도 깊어지고 엄마도 못 믿는데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불신도 깊어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관계가 더 힘들어지면서 내면에 이제 갈증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SNS에서 접속해서 페북이나 카카오톡 하면은 막 수백 명씩 또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친구랍시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러게 이제 접속은 엄청나게 무진장 늘어나죠. 접촉은 없고 그렇지만은 그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굳이 우리가 도입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갈망이 저것에 해소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DNA 속에서는 우리 DNA 인간이 저렇게 안 살아왔거든. 수백만 년 동안. 서로 이렇게 만지고 서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서 물론 뭐 아픔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지만 그렇게 해서 다 치유도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공동체적 삶이었는데 그것을 딱 끊고 무슨 SNS로만 접촉을 딱 끊고 접속으로만 하면은 우리 DNA 속에 각인된 우리의 삶이 저게 아니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갈증이 있으니까 오직 이제 SNS를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겁나니까 숨어가지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온갖 사람과 접속을 시도하지만은 외로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본질적인 게 해소가 안 된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수백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대신 이제 반려견하고 이제 애들이 나는 뭔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희귀꽃무리처럼 이렇게 숨어든 것보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동물적인 어떤 그 뭐 갈망을 해소해 준 데는 반려견이 그나마 SNS보다는 훨씬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애들도 이제 같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돌보는 거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 동원이 1천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제 그 친구가 되려면 서로 얘기도 들어주고 또 서비스도 해주고 친절해야 되고 또 공감도 해줘야 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들을 키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줘. 거의 기계처럼 얘가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독재자처럼 일방적인 충성을 요구할. 나 피곤하게 나 남이 비위 맞추기도 싫고 나 해주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싫어하는 포기하고 다른 독재자로서 삶을 어떻게 보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작년에 열반하신 그 조우연 큰 스님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세상 사람한테 비유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 제일 비유를 잘 맞추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건 부처님이야, 부처님. 사람 비유를.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자기는 비유 맞추기를 포기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 비유만 다 맞춰주라는 이제 기계처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이거거든요. 모든 이제 심리 상태가 나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사귀려면은 다 자기 서비스도 하고 온갖 걸 해줘야 되잖아. 나 싫어. 일방적으로 네 손 올려라면 올려, 쳐라면 쳐, 가라면 가, 오라면 오와.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 상태, 심리 상태의 반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진일보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더 명령의 기계처럼 완벽히 움직이는 이제 로봇 사회를 요구하는 거죠. 그대로. 내가 뭘 하기는 나 피곤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나 인간한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받은 돌봄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상처받아가지고 나 인간들 같이 만나는 것도 두려워 힘들어. 일방적인 서비스만 원할 뿐이야.
전부 다. 나 인간들 같이 대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돼 가는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자본주의가 뒤에서 전부 다 모이면 망하고 흩어지면 자본주의 기업은 산다. 흩어지는 걸 원하잖아요. 1인 가구를 원하고 전부 다 찢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런데 SNS도 그러지만 스마트폰도 그러지만은 이들도 전부 다 움직이는 건 뭐예요? 뒤에서 움직이는 건 100% 자본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본이.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편해지고 편리를 추구해서 자기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뒤에서 100% 움직이는 여기다가 두뇌 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기업이거든요.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이 기업에 더욱더 노예적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알론 머스크라는 AI의 인공지능의 최고 세계 전문가가 이 사람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머지않아 얘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곧 얘들이 우리 말을 들을 것 같지만은 곧 안 듣는다. 곧 안 듣고 인간을 공격해 올 날이 온다. 머지않아.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사회로 지금 우리가 공동체성이 파괴돼 가지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하는 것을 피곤해하게 된 지금 심리적 상태가 돼버린 결과로 우리는 개나 키우기를 원하고 일방적인 충성을 하는 그리고 이제 로봇이나 일방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을 이제 상대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위험해지는 이제 시스템으로 접어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통과 접촉이 이제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제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돼갈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뭘 보여주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이라는 사회는 늘 한국보다 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거든요.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런데 일본에서 요즘에 굉장히 가심 뉴스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 이거예요. 60살 이상 그 교도소 수감자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편의점에서 200엔 아치만 훔치면은 그 교도소에 보내준다는 200엔 우리 돈으로 2,000원. 2,000원 아치만 훔치면은 그 교도소에 보내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국민 소득이 높잖아요. 더 잘 살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우리들보다는 더 풍족한데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풍족하면은 인간 심리 상태가 나아져야 되는데 풍족하면은 더 끈이 끊어지잖아요. 가족이고 동료고 도반이고 잘 살게 되면은 더 느슨해지고 더 끊어지고 인드라망에 어떻게 보면 우리 네트워크 망이 정의 망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딱딱 단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수록 자식도 1년에 한두 번이나 얼굴 볼까 말까 하고 다 잘 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바빠지고 모든 사람이 더 바빠지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서로 얼굴 볼 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60살에 넘어지면은 제 아시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평창동에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사람 참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자녀들은 외국에 살고 혼자 이게 살다 보니까 큰 저택에서 혼자 사는데 이제 한 60대 중반이신데 연세가 들면은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제일 많이 가게 될 일이 이제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 건강검진만 받으러 가려고 그 내시경만 수면 내시경만 하려고 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는 통에 정말 죽겠다. 이게 누가 한 사람 이게 수도권 주민이 2천만이나 되는데 누가 하나 병원에 데리고 갈 인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어렵게 누가 하나 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파출부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데 그분한테 사정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또 이제 용정 제거한다고 또 한 번 데리고 오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정말 힘들다고 이런 거 혼자 사는 사람 고충 모를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죠. 좀 우리보다 더 풍족하게 산다 하더라도 뭐 자식들 꼴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일부러 훔치는 거죠. 일부러 훔쳐서 이제 가서 여기 가니까 아이고 이게 교도관이 지켜보고는 있지만은 같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하니까 아이고 공동체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분이 나왔더만 뉴스에 나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편의점에 가서 훔쳤는데 그분도 이제 저런 분 같은 의도를 가지고 했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경찰서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편의점 주인이 이거 할아버지 그냥 빵 몇 개 훔쳤는데 그냥 가서 해버리니까 경찰서에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훔쳤는데 안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모양인데 일본 사회에서 일본의 이제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개인이 교도소 밖에 있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돌보는 비용하고 한 4-5배가 더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굉장히 골치를 썩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 속도라는 것이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출생아 수는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고, 이게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 급감하니까 이 수치가 참 무의미해지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급감해지니까.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완전히 노인들 위주로 노인들만 남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런 사회가 지금 오게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사회의 대부분이 이제 노인이고 더군다나 고립된 노인들, 1인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1인들, 대부분 이제 그런 노인들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실은 예전에는 삶이 정이 남아있고 그래서 무슨 사람이 아프면 같이 다 조금씩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인간 정내미가 서로 다 떨어지게 하도 무서우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누가 돌봐줄 인간이 하도 없으니까 사람 그런 시스템, 정의 시스템이 다 잘 살수록 붕괴되는 거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훨씬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 다 고령화되고 전부 다 1인 가구 시스템으로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도 노인들이 많고 1인 가구가 많은데도 같이 어울리는 삶이 돼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밑에 쪽이냐 위에 쪽이냐 봤을 때는 위에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대요. 불행하게 혼자 고립돼가는 삶. 히키코모리처럼.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지금이야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희소해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희소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독사가 뉴스가 안 될 겁니다.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할 리가 없잖아요. 많이 죽을 텐데. 그 뉴스가 안 되는 거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하버드 대학교에서 724명을 무려 79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가장 하버드 대학교 최장기 조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부류는 이제 고립돼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사람들. 고립돼서 인간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더라.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망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관계망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최장기 연구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년, 17년 전쯤에 신문사를 1년 휴직을 하고 인도를 1년 동안 이제 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간디한테 워낙 이제 심취해서 저는 간디는 엄청난 대단한 보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 보살. 그래서 이제 간디한테 심취해서 간디가 한 번도 개인 집에서 혼자나 자기 가족끼리만 산 적이 없어요. 저분은 평생을 공동체로 같이 살았어요. 공동체로, 마을로. 그래서 저분이 이제 거쳐간 곳이 한 16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인도 북부에서 남쪽까지 전부 다 저분이 거쳐간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저분이 살았던 이제 흔적을 맡고, 또 이제 간디 우리 해방될 때 1945년에 총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간디하고 같이 살았던 공동체에서 살았던 분들이 바우 할아버지라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95세도 있더라고. 95세 바우 할아버지. 그래서 간디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이제 간디는 직접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저는 이제 그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별로 안 믿는데 기자들이나 글 쓰는 사람의 농간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잘 안 믿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어디 가든지 직접 묻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들 직접 살았던 분들도 물어보니까 간디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첫 마디가 너무 인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간디라는 사람은 흠형이 아니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간디는 그 마을 공동체가 개인을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혼자 살면은 이 자본주의라든가 이 거대한 이런 것에 맞설 수도 없고 뭐 그 세상에 맞설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개인은 아주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설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같이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간디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는 거, 그리고 마을이 같이 깨어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한국에서도 저는 이제 그 안창호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그게 100%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밖에서의 힘으로 뭐 독립이 되어봐야 또 지들끼리 싸우고 동족들이 300만 씩 죽이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이렇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스스로 깨어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내적인 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간디는 설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을 공동체가 개인을 구하고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0년 전보다 100년 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실은 살아 있었거든요. 공동체. 그때는 100년 전이 뭐 자본주의가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짜 아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 도시화, 자본주의화가 완전히 번개되고 그런 것은 40-50년밖에 안 되니까, 불과 30-40년, 40-50년밖에 안 되니까, 간디가 살았던 100년 전에는 다 대가족도 살아있고 그런 식으로 돌봄이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못 살았다 하더라도 돌봄의 그런 문제가 심각성이 없었는데, 지금이야말로 간디의 말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해진 때가 왔거든요.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를 인지를 못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생각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내적인 우리 상태가 지난 40-50년 동안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안으로는 분리 불안의 공포, 혼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옛날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또 침팬치나 오랑우탄이나 늑대보다도 훨씬 더 우리 심리 상태가 40-50년 만에 형성된 심리 상태가 훨씬 취약해지고 훨씬 더 두려움과 불안이 심해졌다는 거, 그런 심리 상태를 명확히 인지를 해야 치유의 길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모여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결의 길도 발견이 되는데,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못하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첫 강의는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왜 혼자는 이렇고 함께는 괴로운 우리가 자본주의 40-50년이 가져온 여파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